진지는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유니폼을 정말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잡스 같나요? 네. 잡스로드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의 첫 번째 스타트업 도전, 링크 스타터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2018년도 1월에 일단 법인 설립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만으로 5년이 지났네요. 네, 링크 스타터 1월 20일부로 서비스 종료하고 저의 법인 링크 스타터 랩은 파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 자체를 하는 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영상 중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데스밸리 영상도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영상 올리고도 주변에 만류들이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올리냐, 어려운 얘기를 올리냐. 채용 실패담이나 투자 유치의 실패 등등 실패담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거에는 꺼리낌이 없었어요.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극복하면 되니까, 극복할 거니까 이 마인드셋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가설 검증과 여러 가지 창업을 하는 과정에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 피벗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영상에서 좀 무던하게 표현했던 것과는 더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2022년이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그놈의 그 포기를 모르는 그 정신이 1년을 또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2022년도는 영상을 올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올려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잡스로드는 단편적인 기업가 정신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제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시리즈물의 기업가 정신 컨텐츠였어요. 제 기획 자체는 한 편의 기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어려움에서 수많은 책임들, 그 책임에는 투자자도 있고 지원도 있고 그 가입해주신 고객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도 만나보고 이러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이 되는 영상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채널에. 그래서 이 법인의 마지막은 파산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다시 시작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실패란 걸 하게 되고 실패뿐만 아니라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 실패 요인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 내용은 제가 5강 패키지로 만든 저의 잡스 클래스 거기에 녹여냈기 때문에 이 주제의 영상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겠고요.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이 5년 동안 좀 더 길게 가면 그 이전에 3년간 엔젤 투자 막 이렇게 해왔던 시기랑 클럽 만들고 펀드 결성하고 요거 했던 시기랑 창업했던 5년 대략 8년 동안 스타트업. 근데 이게 8년 동안 했는데 성과를 못 낸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거의 30대를 스타트업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에 대한 지금에서의 제 생각, 변화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초기 영상에서도 예비 창업 대상 강의나 이런 데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커리어. 어쨌거나 제 채널이 스타트업 잡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잡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잡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R 이슈? 일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들.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저는 또 스타트업으로 이어가서 좀 갔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타트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 뭔가 시장이 어려워진다, 투자가 위축됐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소수의 혁신가와 인사이트를 갖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정말 소수의 기업들이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떤 투자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 1위 나머지 2위에서 나머지 거 다 합쳐도 이 수익률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예요. 정확한 건 찾아봐야 돼요. 속가내기가 힘든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투자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냐? 창업가에서 오죠. 창업가. 모르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 창업할 당시에는 지금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한몫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스타트업 열풍에. 열풍까진 모르겠는데 창업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창업 수가 역대 최고였고 특히 기술 창업이 한 23만? 그러니까 창업 전체 수가 140만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기술 창업이 23만. 정말 창업 붐이죠. 이제 제가 실패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는 게 어디에 달했을 때가 성공일까? 투자를 많이 받아서일까? 고객과의 제품 서비스가 우리 프로덕트가 진짜 마켓 핏을 찾아서 시장 가격과 매치가 돼서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이 창출되냐? 저는 이제 이쪽이 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 만족, 유료 고객에 대한 만족. 근데 이 유료 고객에 대한 지속 가능한 매출을 창출할 만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씬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매출보다 투자금이 더 많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저처럼 이제 투자를 받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빠그라진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 뭔가 그 다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또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매출이 지속 가능하게 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성공의 시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밸리 자체가 딱 제가 꼬꾸라지는 이런 지점이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도 했지만 뭐 거의 한 80% 이상은 이 지점에서 이제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일단 창업가가 뛰어나야 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뛰어나가 그러니까 다 능력치가 이렇게 다각형일 수가 없잖아요. 역량이 일단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창업가가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모아야 되는 거죠. 고객 모아야 되지, 팀원 모아야 되지. 물론 이걸 창업가가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팀 창업이 스타트업에선 필요한 필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5년 동안 사업을 해본 바로는 투자를 유치하는 게 저는 이제 엔젤 투자 많이 받았지만 결국엔 기관 투자는 못 받은 거잖아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점의 차이. 초창기에 제가 기관 투자로 메인을 잡고 달려갔었더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었을 수 있고 두 번째 영상 창업 로드맵에서 말했던 이런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팀 역량, 실행력,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거기에 운 그래야 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래서 뭔가 열정만으로 도전하고 막 꿈을 그리고 이러는 거에 시도하는 거가 많이 아파 보니까 굳이 이 선택을 해야 됐을까 생각이 좀 힘들게 되면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뛰어들어 하고 하나 둘 채워가 이런 식으로는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랑 좀 다소 달라서 그러니까 특히 지분 설계 같은 경우는 지분 한번 주주명부 들어오면 이거를 뭔가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생기고 이게 되게 리소스가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창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팀 그리고 투자 유치 자금 조달하는 것까지 좀 준비를 해두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디스콰이엇이라고 이제 스타트업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해외 이제 프로덕트 헌트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제품 서비스들을 공유하는 데들을 보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그냥 열심히 도전해보고 만들었다고 문 닫을 만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스타트업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계 스타트업 랭킹 서울이 10위였나 11위였나 10위였을 거예요. 2021년도가 17인가 그랬는데 22년도에 한 10위 이렇게 랭킹이 껑충 뛴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지표지 않을까?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소수의 사람들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창업가와 팀 그리고 이들 간의 마인드셋 그런 게 맞아 떨어져야 뭔가 계속
지속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제가 IT 서비스들 좀 많이 보게 돼요. 스타트업 잡스를 하면서도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가 원체 이런 뭐 노코드나 IT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수익 모델을 고객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해외 사이트랑 그 수익 모델 세분화된 거나 기능이나 이런 게 디테일이 진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다들 뭐 새로운 거 이제 100개 와서 도입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러긴 한데, 저는 어려운 측면들을 더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다들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않나. 만드는 게 다가 아닌데 결국엔 이제 고객과의 매출 창출해 나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있는 BM을 못 만들어내면은, 그러니까 설사 그 BM을 저처럼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그걸 실현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엔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에 거의 상당수를 한 7할 8할을 갈아 넣었던 스타트업 주제인데, 왜 30대가 힘들어졌을까가 이해가 됩니다. 투자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의 투자였고,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또 그 스타트업에서 B2C도 아닌 B2B2C 양쪽 양면 시장을 또 택했기 때문에 이 30대가 어려지는 게 자명했던 선택인 거죠. 스타트업은 쉽게 볼 대상은 아니다 라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잡스 클래스에서 내용의 방향도 스타트업이라기보다 IT 창업 또는 이제 1인 창업에 가깝게 뭔가 시작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창업을 하라죠. 창업을 하라. 스타트업을 하라가 아니라. 이래서 제가 스타트업 주제 영상을 작년에 못 올리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강해져서. 스타트업 잡스인데 스타트업 얘기 안 하면은 제가 채널에다 뭘 올릴 게 있겠어요. 스타트업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죠. 일단 이번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널명을 스타트업 잡스에서 변경할 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고, 저도 좀 더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 만나 뵙고 좀 어떻게 할지 그런 방향들이 좀 정해지면 채널명을 다시 새로 잡고 새로운 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디 EBS였나? 어디에서 계식층이 나와요. 이 계층이. 이제 제가 스타트업 선택한 이유기도 한데, 이 지배구조 있죠. 30대를 왜 여기에 갈아넣냐가 여기에도 있긴 한데, 빈익빈 부익부에서 이 부의 대탈출, 부의 추월 차선, 이게 그냥 제가 30대 초반부터 주장했던 약간 이런 건데, 왜냐면 제가 원체 흙수저로 자라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항상 모든 걸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그럴 만한 선택을 해야 뭔가 야망 있는 이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뭐를 해, 노동을 투여해서,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뭔가 인생 한번 대차게 살아보자,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서 상위 포식자들 이게 있잖아요. 이 지배 구조가 뭐 중산층 있고 상위층 있고 초상위층 있고, 막 부모 이제 태어난 거 뭐 이제 막내집 재벌아들 재밌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도 결국에는 거기에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재벌집 아들로 흑수저로 태어나서 뭐 뻘짓거리로 해도 이게 뭔가 올라가기 힘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분명.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스타트업이었고, 그 중에 보였던 게 플랫폼이었어요. 플랫폼.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에 있어서 이제 20년도잖아요, 지금이. 이제 30년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걸수록 플랫폼 지배 사업, 플랫폼 사업자 있죠.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0.0000 뭐 1%다. 그럼 완전 점 같은 거 하나 찍혀 있고, 여기에 자산이 나머지 다 합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데이터를 보기도 했어요. 구글이 여기 인수해, 저기 인수해, 저기 인수해 하면서, 사실 지금 구글이 제 얘기 듣고 있을 어딘가에 저장되기도 하고, 구글 안에 데이터 세상이잖아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인 회의감 때문에 뭐 나가서 만든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 그 정도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또 IT 플랫폼 업체들이 있고, 뭐 이런 데들이 또 새로 생겨나는 곳들이 있으면 M&A를 해서 또 확장을 하기도 하고 신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일단 만들어진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뚫어내기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게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학부 때 컴퓨터 쪽은 아예 하기가 싫었고 개발은 너무 하기 싫었고 그냥 비전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비즈니스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복수하기로 해서 막 들으면서 아름아름 듣다가 이제 창업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IT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스타트업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원을 갔던 건데 뭐 대학원에서 이제 린 스타트업 조땡땡 교수님 카이스트에서 강의도 하시고 조 교수님 책도 스타트업 바이블 책도 보고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에요.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 대한 이거를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죠. 그것도 듣고 또 이제 경영전략 그 과목 제 트랙이다 보니까 주임 교수님이 하는 수업 뭐 혁신 전략이나 경영 전략 제가 자주 얘기했던 뭐 한정화 교수님의 기업가 정신 뭐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 꽂힌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투자 클럽 만들어서 이거를 확장하자 이걸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인사이트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플랫폼 BM으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모델들 중에서도 더 비집고 들어가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인구직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스타트업 쪽에 질적인 일자리가 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4년 전, 5년 전부터 떠들었던 거고 투자사 만났을 때는 그 시장 너무 좁다, 어렵다 해서 이제 그때 많이 초창기에는 외면을 받았고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이 구인구직 이게 했는데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거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경쟁자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기 싫어하는 게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귀찮으니까 여기도 공고 입력하라고 그러고 저기도 공고 입력하라 그러고 구직자들도 여기 등록하라고 저기 등록하라 그러고 딱 위너가 나오기 힘든 시장이었어요. 구인구직은.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시도한 거는 이제 링크 스타터 4분기에 하반기에는 국내에선 답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국내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의 뭐 애티튜드나 역량 이런 거 그게 결국엔 서비스에 녹여져 내려지기 때문에 미국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서 벤처,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에 인력도 훨씬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던 선배가 우리나라 와서 메타버스 쪽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그 얘기를 딱 저한테 전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 구인구직 또는 HR 이거는 제가 접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야 네가 만든 게 엔젤리스트랑 되게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다 좋고 한데 형은 한국에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채용 안 한다. 추천 기반으로 한다 직원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공고를 입력하는 사람들도 CV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구직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채용 사이트들이 좀 신뢰도나 이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국내는 풀 자체가 그렇지는 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피를 설사 50%를 주더라도 채용 보상금을 나는 신뢰 있는 채용 하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조언을 줬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너한테 맡기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줬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인지는 몰랐어서 이제 그거는 그 방향으로는 피벗을 안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양면 시장이니까 서로가 알아서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기존의 이제 점유한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이길 만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었죠. 네. 그래서 해외 쪽을 작년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그냥 바꾸자. 어차피 지금 돈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외에 한번 까보고 시장 반응이라도 한번 보고 접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스타트업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질적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창업과 창업팀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지원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투자자와 정부 기관, 보육기관 이들의 실력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크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모든 거 제 책임이고 실패 요인은 제가 맞고 여기를 탓해서 제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이 좀 성장하고 하려면은 심사역들도 맨날 IR 자료만 보고 뭐 5분 이거 보고 막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거 뭐 데이터가 어쨌니 이런 거는 사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심사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IR 피드백들 제가 들어보면은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멘토링, 피드백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특히 프로덕트, 이제 프로덕트에서 어떤 UX를 본다거나 여기에서 의도되는 게 뭔지를 IR 자료 말고도 적어도 1차 심사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2차 심사가 넘어가면 이런 거를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이게 저는 생태계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돈이 허투루 안 가거든요. 뭐 저한테도 허투루 안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가 잡스클래스의 주의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BM을 내려놔야 되는 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스타트업 주제와 이어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버티컬 플랫폼이다 뭐다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 잠깐이에요. 이만큼 찍어갖고 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넓혀가는 건데, 제가 이제 논문까지는 아니고 필드 스터디라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수업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 비슷하게 내는 게 있는데, 그냥 딱 그거였거든요. 결국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돈을 벌 것이냐가 이게 언젠가 깨질 거예요. 이 구조가 깨져야 돼요. 막 사람 무료로 모아. 그러고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광고 붙여. 이 BM으로 돈을 버는 데들이 지금 다 어쨌거나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 창구를 계속 넓혀 나가야 돼요.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정말 잘하는 게, 유튜브는 처음에 광고 붙이는, 서드파티 광고 붙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 유입을 하고 네트워크 이펙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추천 알고리즘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락인이나 이런 게 명확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 모델을 보면은 멤버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리고 슈퍼챗을 날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수익 부분을 계속 가져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의 확대를 줘요.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를 올려서 유료 뭔가 가치를 얻어, 다이렉트로. 광고를 따로 안 붙이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썼던 내용은 이거거든요. 수익 모델. 그래서 저는 링크스타터에서 광고형 BM을 안 붙이려고 했던 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사람 잘 모아야 된다. 잘 모으려면 마케팅 정말 중요하고 해요. 어쩌면 이 시장은 프로덕트보다 마케팅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별로인데도 유저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프로덕트 개선해 나가는 거. 거기에 이제 기술 얹고 뭔가 매출, 수익 모델을 뭔가 다각도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될 만한 기업이 있으면 되게 좋은 투자처고요. 거의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이제 투자처로도 저한테는 이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씨발 잡수형!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아냐고. 약간 지금 오징어 게임 살짝 해봤는데요. 경험을 해봤네요, 이거를. 일단은 저는 스타트업,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하는 거는 내려놓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커리어에 대해서 20대, 30대, 와, 상상도 못했어요. 저에게 40대가 올 줄은. 진짜 가장 빨랐던 시간은 당연히 이 스타트업 한 30 후반, 6, 7, 8, 9. 하여튼 여기 이 5년, 물론 이제 40대, 50대 선배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너 아직 젊어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9에서 30 넘어갈 때랑 39에서 40 넘어갈 때랑 느낌이 천양지차 느낌이에요. 20대에 정말 진짜 미친놈인 듯 무모했고요. 미친놈이었어요. 굴곡을 20대에 거의 맛봤다. 그러고 또 30대에 또 그러니까 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그만해야 되는 거죠. 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모델로 재창업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처음부터 또 다시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고 막 뭐 IR부터 해서 막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없고 그런 쪽으로는 선뜻 안 내키더라고요. 어떤 잡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엔 일은 해야 되거든요. 저 잡수의 커리어를 어떻게 갈 것이냐. 23년도부터 전 지금까지 돈돈거리면서 일을 선택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에는 좀 몰리기는 했어요. 돈 생각해야 돼, 해야 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거죠, 작년부터. 극악의 상황을 맞이하니까. 지금 스타트업 잡스,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게요. 어떤 채널명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이 유튜브 채널은 당연히 이어갈 거예요. 컨텐츠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 수익화적인 부분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노마드 성향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컨텐츠 찍고 언제든지 꽂히면 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창구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이제 당연히 더 넓은 카테고리로 좀 다양한 사람들과 하는 채널로 성장을 시켜야겠고요. 잡스클래스는 뭐 막 이걸로 되게 막 영업 막 해서 메인 이걸로 가기에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거 에듀테크, 이거 테크는 아니죠. 이건 컨텐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에듀테크라고 하기 뭐예요? 지금 교육 사업인 거죠. 당연히 이 비즈니스 분야, 커리어 분야, 또 어떤 투자 쪽 이런 데에 유료 컨텐츠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는 한데 저 혼자만의 컨텐츠만으로는 분명히 이제 강의 여러 사람들이 수강할 거 이런 거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인사이트를 강의화한 것들에 대한 개수라든가 저는 접근 자체를 잡스클래스를 일단은 그냥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내는 거 그거를 이제 저답게 영상으로 낸 거죠. 잡스클래스는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분한테는 진짜 이분 강의가 필요하다 좋겠다 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분도 이제 강사로 잡스클래스에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잡스인 거죠. 전 잡수고 그렇게 플랫폼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런칭을 했죠.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까지고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가 저는 어떤 좀 힘이 있는 기업과 뭐를 같이 하고 싶어요. 나홀로 독고다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뭔가 갖춰놓은 곳들 큰 기업과 뭔가 협업을 하거나 또는 인볼브를 하거나 물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컨텐츠가 들어가면서 투자 쪽이거든요. 투자? 그러니까 관심 있는 키워드는 그런 거죠. 이제 뭐 미디어, 어떤 기업의 PR, 제가 투자 심사하는 거. 진짜 아직도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건 제가 원래 사업하고자 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포기한 이유기도 하고 투자 사업을 포기한 것 중에 하나기도 한 게 정말 극소수의 기업이 잘 되는 모델이잖아요. 글로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투자한 데들은. 근데 진짜 이거 다수가 소액 투자 모아갖고 리스크 테이킹만 되고 뭔가 이거 갑시다! 이 창업가 이 팀에 한번 해봅시다! 근데 돈 다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래서 여기 해볼만 합니다. 딱 이걸로 크라우드 펀딩 하는 거. 참 이거는 아직도 비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은 지금이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사업화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은 알고 지금 왜냐면 시기가 왔거든요. 많이 왔거든요. 이게 양적 성장을 통해서 질적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 시기예요. 지금이. 여기에서 이제 딱 초기 딱 소수의 이 팀을 제가 옛날에 영상 얘기했잖아요. 엔젤 투자 영상. 부동산 발전이 없는 게 그냥 건물이 부동산이 이제 변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걸로 변했던 건데 이제 내려가는 걸로 변하는 게 하나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3, 4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한 리스크 이런 거를 감소할 때는 할 만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 저는 지금 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향들을 그려보고 있고요. 지금은 손을 건네주시는 저의 귀인을 기다리는 측면도 있어요. 이 영상도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좋은 연이 닿아서 하면은 이제 저도 사회로 들어가서 독고다이로 이렇게 외롭게 유튜브하고 지내왔던 이런 거 말고 좀 더 넓은 세계 이런 데에 가서 경험을 하고 그동안 또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 거기에서 또 활약을 해보는 것도 또 다른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스타트업 잡스 지금까지 관심 갖고 공감해주시고 좋은 질타도 주시고 격려 너무 많이 해주시고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외롭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 공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잡스는 분명 또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좋은 영감과 가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 그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들 심적인 아픔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라이프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행복하게 사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